리어왕 제1막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권오숙 옮김 제1장 리어왕의 궁궐 안에 있는 접견실 켄트, 글로스터, 에드먼드 등장 켄트, 저는 폐하가 콘월 공작보다는 올버니 공작을 더 총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로스터, 늘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왕국을 분배하신 것을 보니 두 공장님 중 어느 분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 몫이 워낙 똑같아서 아무리 따져보아도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켄트, 저 친구는 경의 아들 아닙니까? 글로스터, 저 아이의 양육은 제가 책임져 왔지만 저 애가 제 자식임을 인정할 때마다 얼마나 얼굴을 붉혀왔는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켄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글로스터, 저 애 어미는 그리할 수 있었지요. 그 여자는 남편을 맡기도 전에 배가 불룩해지더니 요람에 누일 아들을 낳았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켄트, 실수의 결과가 이렇게 번듯하다면 그런 실수를 안 하길 바랄 수 없겠는데요. 글로스터, 하지만 저 애보다 한 살쯤 위인 적자 아들놈이 있는데 그 애가 더 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 녀석은 나오라고 하기도 전에 건방지게 이 세상에 나왔지만 저의 어미는 예뻤지요. 그래서 저 애를 만들 때 상당히 재미를 본 터라 비록 서자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드먼드야, 이 어르신을 아느냐? 에드먼드, 모릅니다, 아버님. 글로스터, 켄트 경이시다. 이제부터 아비의 존경하는 친구분으로 기억하거라. 에드먼드, 어르신께 충심을 다하겠습니다. 켄트, 내 자네를 아껴줄 테니 잘 알고 지내세. 에드먼드, 어르신 호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스터, 이 애는 9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다시 떠날 겁니다. 폐하께서 납시는군요. 나팔소리 왕관을 든 사람 리어왕, 콘월, 올버니, 거너릴, 리건, 코딜리어와 시종들 등장. 리어, 글로스터 경, 프랑스 왕과 버건디 공작을 모셔오게. 글로스터, 네 폐하. 글로스터와 에드먼드 퇴장. 리어, 그동안 과인은 마음속 계획을 밝히겠노라. 거기 지도를 이리 달라. 과인은 왕국을 3분에 두었으니 그리할라. 과인은 노년에 근심거리와 국사를 다 떨쳐버리고 그것을 보다 혈기 왕성한 자들에게 맡기고 짐을 벗고 죽음을 향해 가고자 굳게 마음먹었다. 내 사위 콘월 공자,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총애하는 사위 올버니 공자. 과인은 차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딸들에게 나눠줄 지창금을 지금 공포하겠다. 과인의 막내딸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위대한 경쟁자들인 프랑스 왕과 버건디 공작이 오랫동안 과인의 궁정에 머물면서 구애하고 있는 터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듣게 될 것이다. 말해보아라 내 딸들아. 이제 과인은 통치권과 영토의 이권, 국사를 다 털어버리려고 하니 너희들 중 누가 과인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개인적인 미덕에 천륜에 따른 효성이 가장 지극한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과인의 첫째 딸 거너리라. 먼저 말해보아라. 거너릴, 폐하,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바마마를 사랑하옵니다. 시력,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자유보다 더 사랑하옵고 값비싸고 희귀하게 여겨질 것들을 능가하고 은총, 건강, 아름다운 명예를 갖춘 목숨 못지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바치고 아비가 받아온 그 어떤 사랑 못지않은 숨결을 무색해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모든 비교를 능가할 만큼 아바마마를 사랑합니다. 코딜리어, 방백, 코딜리어는 뭐라 하지? 사랑할 뿐 말하지는 말자. 리어, 너를 그늘진 숲과 비옥한 평야,
풍부한 강과 드넓은 목초지가 있는 이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에 이르는 이 모든 영토의 여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영원히 너와 올버니 자손들의 것이다. 과인이 지극히 사랑하는 둘째 딸이자 콘월의 아내인 리건아, 너는 뭐라 말하겠느냐? 리건, 저도 언니와 같사오니 언니처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진심을 들여다보니 언니가 아바마마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다 말하였습니다. 다만 좀 부족할 따름입니다. 가장 정교한 감각이 가져다주는 다른 모든 기쁨들은 저의 적이라고 단언하옵니다. 저는 오직 아바마마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만 행복하옵니다. 코딜리오, 방백. 그럼 코딜리오는 초라하네. 하지만 그렇지 않아. 분명 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깊은 거니까. 리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 넓이에 있어서나 효용성에 있어서나 기쁨을 주는 데 있어서나 거너릴에게 준 것에 못지않은 이 아름다운 왕국의 3분의 1을 영원히 세습시켜 주겠다. 자, 이제 과인의 낙으로 막내딸이지만 언니들 못지않고 젊은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프랑스의 포도주와 버건디의 포도주가 서로 다투고 있는 너는 언니들의 것보다 더 풍요로운 3분의 1을 얻기 위해 무엇라 말하려느냐? 말해봐라. 코딜리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폐하. 리어, 없다고? 코딜리어, 없습니다. 리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법. 다시 말해봐라. 코딜리어, 불행하옵게도 저는 마음속 생각을 입으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식된 도리만큼 폐하를 사랑할 뿐이옵니다. 리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코딜리어야, 내 말을 좀 고쳐봐라. 내 행운을 손상시키지 않게 말이다. 코딜리어, 폐하께서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여 복종하고 사랑하고 아주 존경하옵니다. 아바마마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니들은 왜 남편을 맞았습니까? 만약 제가 결혼하면 제가 결혼 서약을 한 분은 제 사랑의 반을, 걱정과 의무의 반을 가져갈 것입니다. 저는 아바마마만 사랑하면 결코 언니들처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어, 그게 진심이냐? 코딜리어, 그렇사옵니다, 폐하. 리어, 어린 것이 어찌 그리 매정하냐? 코딜리어, 폐하, 어리지만 진실한 것입니다. 리어, 그렇다면 좋다. 너의 그 진실함을 결혼 지창금으로 삼아라. 성스러운 태양빛, 헤카테와 밤의 모든 신비로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온갖 천체의 운행의 맹세코, 나는 아비로서의 모든 책임, 근친 관계와 혈육 관계를 끊을 것을 선포한다. 지금부터 영원히 너를 내 마음과 나 자신과 무관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야만스런 스키타이 사람이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제 자식을 잡아먹는 자를 한때 내 딸이었던 너보다 내 가슴에 더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고 동정하고 도와줄 것이다. 켄트, 폐하. 리어, 입 다물라 켄트. 용과 그 분노의 대상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저 애를 가장 사랑해서 나의 여생을 저 애의 다정한 보살핌에 맡기려고 했다.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라. 이제서 애와의 부녀 간의 정을 끊었으니 무덤만이 내 안식처다. 프랑스 왕을 데려와라. 누가 가겠느냐? 버건디 공작을 데려와라. 콘월과 올버니 두 딸의 지창금에다가 셋째의 것도 가져라. 저 애는 스스로 솔직함이라고 하는 자만심과 결혼하게 해라. 나는 나의 권력과 최고의 지위 그리고 왕위에 수반되는 온갖 것을 그대들에게 공동으로 물려주겠다. 과인은 그대들이 부양해 줄 기사 100명을 거느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달에 번갈아 가면서 그대들의 집에 머물 것이다. 과인은 오로지
국왕의 명칭과 거기에 따른 경칭만을 지닐 것이다. 국가의 통치권, 국고 수입, 그 외의 집행권은 친애하는 사위들이여 그대들 것이다. 그 증거로 이 왕관을 나누어 쓰도록 해라. 켄트, 의리여 왕이시여 소신이 국왕으로 항상 우러러 모시고 아버지처럼 경애하고 주군으로 모셔왔으며 기도할 때마다 후견자로 여겼던 의리여 활 시비를 당겼으니 그 화살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라. 켄트, 차라리 쏘아주십시오. 화살촉이 제 심장으로 뚫고 들어온다 해도 리어 왕이 제정신 아니시니 켄트는 무엄해질 것입니다. 노인이여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권력이 아첨에 굴복할 때 신하된 도리가 바른 말 하기를 두려워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왕이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는 직언하는 것이 명예로운 행동입니다. 왕권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심사숙고하시어 이런 해괴망측한 경솔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목숨 걸고 말씀드리건대 막내 따님께서 폐하를 가장 적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가 낮아 빈통처럼 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빈 것도 아니옵니다. 리어, 켄트, 내 목숨을 걸고 말하노니 그만하라. 켄트, 저는 제 목숨을 폐하의 적과 싸우기 위한 담보물로만 여기니 폐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잃을까 두렵지 않습니다. 리어,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켄트, 리어 왕이시여 좀 더 잘 보소서. 그리하여 소신으로 하여금 폐하 눈에 진실한 흰자 위로 남아있게 하소서. 리어, 아니 아폴로 신을 두고 맹세코. 켄트, 아니 아폴로 신의 맹세코 폐하 여러 신을 두고 맹세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리어, 이 종놈이 이 못된 놈. 칼에 손을 대며 올버니 콘월, 폐하 참으십시오. 켄트, 의사를 죽이시고 사악한 질병에서 보수를 주십시오. 양도를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구멍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폐하께서 잘못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리어, 듣거라 이 역정놈아. 신하의 의무를 잊지 않았다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놈은 과인이 한 맹세를 깨게 하려고 하나 이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너무도 오만하게 과인의 권력과 선고 사이에 끼어들어 실행하지 못하게 하니 이는 과인의 천성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참을 수 없는 일. 과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벌을 받아라.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기간으로 닷새를 주겠다. 여섯째 되는 날에는 과인의 왕국으로부터 그 보기 싫은 등을 돌려라. 만약 지금부터 열흘 뒤에도 추방당한 내 놈의 육신이 과인의 영토에서 발견되면 그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썩 사라져라. 주피터 신의 맹세코 이 선고는 절대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켄트, 안녕히 계십시오 왕이시여. 폐하 뜻이 그러하오니 이 나라의 자유는 사라지고 추방만이 깃들 것입니다. 코딜리어에게 올바르게 생각하시고 지극히 바르게 말씀하신 공주님, 신들께서 공주님을 좋은 안식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거너릴과 리건에게 두 분의 거창한 말씀이 행동으로 입증되어 사랑의 말씀으로부터 좋은 행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장님들, 이렇게 켄트는 작별 인사 드립니다. 그는 새 나라에서 늘 하던 방식으로 살 것입니다. 퇴장, 나팔소리, 글로스터, 프랑스 왕, 버건디 공작, 시종들과 함께 등장. 글로스터, 프랑스 국왕과 버건디 공장님이 오셨습니다, 폐하. 리어, 버건디경, 과인의 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이 프랑스 왕과 겨루어 온 경에게 먼저 말하겠소. 경은 저 애와 함께 당장 받아갈 결혼 지참금으로 얼마를 원하시오. 그리고 그에 못 미치면 청혼을 포기하시겠소? 버건디, 지엄하신 폐하, 소신은 폐하께서 이미 제시하신 것 이상은 바라지 않사오며 폐하께서 그 이하를 주시지도 않을 것이옵니다. 리어, 고결한 버건디경, 저 애가 과인에게 귀중한 존재였을 때는 그리 여겼소만 이제 저 애 값은 떨어졌소. 경, 저 애가 저기 서 있소.
저 보잘것없는 것에는 과인의 미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도 경의 마음에 들거든 적이 있으니 데려가시오. 버건디. 뭐라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리어. 저 애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다가 자기 편도 하나 없이 새로이 과인의 미움까지 사서 결혼 지참금이라곤 내 저주뿐이고 내가 서로 남남이 되기로 맹세한 저 애를 택하겠소. 아니면 버리겠소. 버건디. 용서하십시오, 폐하. 그런 조건이라면 택할 수 없사옵니다. 리어. 그럼 저 애를 버리시오. 날 창조하신 신을 두고 맹세코 저의 재산은 그게 전부요. 프랑스 왕에게. 위대한 왕이여, 나는 그대 호의를 벗어나 미워하는 딸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소. 그러니 부디 자연의 여신도 자신의 창조물이라고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할 이 못난 애보다는 더 나은 여인을 사랑하시오. 프랑스 왕.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껏 폐하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요 칭찬의 주제이고 폐하 노년의 위안이었으며 가장 사랑하고 가장 끔찍이 아끼셨던 공주님이 그 짧은 사이에 무슨 해괴한 죄를 저질러서 그토록 여러 겹이었던 총애를 잃게 되셨는지, 분명 공주님의 죄가 천륜에 어긋난 망측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맹세하신 폐하의 애정이 식은 것이온데, 공주님께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코딜리어. 간청하옵니다, 폐하. 뜻하는 바가 있으면 말하기 전에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실행할 생각 없이 말만 하는 입담 좋고 번지르르한 화술이 부족한 탓이면 세상에 그리 밝혀주십시오. 제가 폐하의 은총과 사랑을 잃는 것이 사악한 결함, 살인이나 추악한 행동, 정숙지 못한 행동, 혹은 불명예스러운 행보 때문이 아니라 없어서 더욱 풍족해지는, 즉 늘 구걸하는 눈과 가지고 있지 않아 폐하의 총애를 잃었으나 없어서 오히려 기쁜 그런 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리어. 나를 더 기쁘게 해주지 않을 거라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어. 프랑스 왕. 오직 그 때문입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일일이 말하지 않는 게으른 천성? 버건디경, 공주님에 대해 어찌 말하시겠소? 사랑이 그 핵심과 동떨어진 관심과 섞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오. 공주님과 결혼하시겠소? 공주님은 공주 자신이 지창금이오. 버건디. 폐하께서 제안하셨던 만큼만 주시면 소신은 이 자리에서 코딜리오 공주님을 맞이하여 버건디 공작 부인으로 삼겠습니다. 리어. 아무것도 못 주오. 맹세를 했고 난 확고 부동하오. 버건디. 유감이오나 그렇다면 공주님께서는 아버님을 잃었듯이 남편도 잃어야겠습니다. 코딜리어. 버건디경은 입을 다무시오. 세상의 지위와 재산이 저분의 사랑이라면 저는 그의 아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너무 어여쁘신 코딜리오 공주님, 가난하나 지극히 부요하고 버림받았으나 아주 귀하고 멸시당했으나 가장 사랑받을 분, 그대와 그대의 미덕을 이 자리에서 내가 차지하겠소. 버려진 것을 갖는 게 적법한 일이길. 참으로 신들이시여, 저들의 싸늘한 멸시로부터 내 사랑의 불부터 격렬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다니 신기하옵니다. 왕이시여, 제 행운이 된 폐하의 지창금 없는 따님은 저와 우리 백성 그리고 아름다운 프랑스의 왕비이십니다. 물기 넘치는 버건디의 공작들이 다 몰려와도 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공주님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코딜리어, 인정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들과 작별 인사를 하시오. 공주는 더 좋은 곳을 얻기 위해 이곳을 잃은 것이오. 리어. 프랑스 왕이여, 그대가 저 애를 택했으니 그대 것이오. 과인에게는 그런 딸도 없고 2번 다시 얼굴도 보지 않을 테니 과인의 은총도 호의도 축복도 없이 떠나시오. 자, 갑시다, 버건디 공자. 나팔소리, 리어, 버건디, 콘월, 올버니, 글로스터와 시종들 퇴장. 프랑스 왕. 언니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오. 코딜리어. 아바마마의 보석이신 언니들. 눈물 젖은 눈으로 코딜리어는 떠납니다. 저는 언니들을 잘 알아요.
그러나 동생으로서 언니들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싫습니다. 아버님을 잘 보살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한 언니들의 마음에 아버님을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다면 그분을 좀 더 좋은 곳에 부탁할 텐데. 그럼 언니들 잘 있어요. 리건, 우리 의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권어리, 내 남편이나 만족시키려고 애써라. 운명의 여신의 자비로 너를 받아주신 분이니 너는 고분고분하지 못하니 내가 초래한 그런 곤란을 당해 마땅해. 코딜리어, 세월이 흐르면 감추어진 술책이 드러날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세월도 언젠가는 그걸 드러내 창피를 주지요. 잘 사시길 바라요. 프랑스 왕, 자 갑시다. 어여쁜 코딜리어. 프랑스 왕과 코딜리어 퇴장. 건어릴, 얘야, 우리 둘 다 해당하는 일로 의논할 게 적지 않다. 오늘 밤 아버님이 이곳을 떠나실 것 같아. 리건, 분명 그러실 거예요. 언니와 갈 거고 다음 달에는 우리에게 오시겠죠? 건어릴, 너도 아버님 연세이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잘 알지? 우리가 목격한 것만도 적지 않아. 아버님은 늘 막내를 제일 아끼셨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 애를 내친 건 너무 무모한 것 같아. 리건, 그게 바로 노망이죠. 하지만 아버님은 늘 자신을 잘 모르셨어요. 건어릴, 한창 판단이 아주 바르실 때도 성질이 급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고질이 된 결점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서 몸이 쇠약해지고 성미가 까다로워지면서 생긴 제멋대로의 외고집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 리건, 켄트의 추방과 같이 그런 변덕스러운 화를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지요. 건어리, 프랑스 왕과 아버님 사이에는 더 많은 작별의식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대처하도록 하자. 아버님이 갖고 계신 기질대로 권세를 부리면 이번 그분의 통치권 양도는 우리에게 해만 될 거야. 리건,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해요. 건어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해. 그것도 서둘러서. 모두 퇴장. 제2장 글로스터 백작의 성. 에드먼드 편지를 들고 등장. 에드먼드, 자연이여, 그대는 내가 섬기는 여신, 그대의 법칙에 난 순종하기로 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관습에 얽매여 국가의 까다로움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게 놔둔단 말인가. 형보다 12달 혹은 14달 달빛을 덜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왜 천출이란 말인가? 왜 천하단 말인가? 정숙한 여자의 자식 못지않게 내 몸도 반듯하고 정신은 고매하고 외모는 아버지와 비슷한데 왜 우리를 천하다고 하는가? 천출이라고? 서출이라고? 천해, 천하다고? 남모르게 행한 본능적인 욕정 속에서 지루하고 진부하고 실증나는 잠자리에서 비몽사몽간에 만들어진 바보 무리들보다 더 멋진 육신과 더 강렬한 성정을 취한 우리가? 자, 그러니 적자 에드거여, 내가 그대 땅을 차지해야겠다. 아버지의 사랑은 적자에게나 서자인 에드먼드에게나 같아야지. 적자라 참 좋은 말이지. 자, 적자여, 만일 이 편지가 효과를 발휘해 내 계획이 성공하면 서자 에드먼드가 적자를 밟고 설 것이다. 나는 잘한다. 나는 번창한다. 신들이시여, 이제 서자 편이 되어주소서. 글로스터 등장. 글로스터, 그렇게 켄트 백작은 추방당했다. 프랑스 왕도 화가 나 떠났고 폐하도 어젯밤 떠나셨다. 권력을 축소하시고 용돈만 받기로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에드먼드야, 웬일이냐? 무슨 소식이라도 있느냐? 에드먼드, 아버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편지를 감추면서. 글로스터, 어째서 그렇게 황급히 그 편지를 감추느냐? 에드먼드, 전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님. 글로스터, 무슨 편지를 읽고 있었느냐? 에드먼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글로스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왜 그렇게 놀라서 황급히 그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었느냐? 아무것도 아니면 그렇게 감출 필요가 없을 텐데. 어디 보자, 어서. 별거 아니면 안경도 필요 없겠구나. 에드먼드, 제발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에게서 온 편지인데 다 읽지 못했으나 지금까지 읽은 바로는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글로스터, 그 편지 이리 내라. 에드먼드, 안 보여드려도 노여우실 겁니다. 제 생각에 그 내용은 비난받을 만한 것입니다. 글로스터, 어디 보자, 어디 봐. 에드먼드, 형님을 변호하자면 형님은 그저 제 효심을 떠보거나 시험해 보려고 이걸 썼을 것입니다. 글로스터, 읽는다. 연장자를 위한 정책과 경로 사상 때문에 인생의 절정기의 세상은 쓰디 쓴 게 되지. 너무 늙어서 즐길 수 없을 때까지 재산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니까. 난 노인들의 폭정에 억압받는 것이 어리석은 노예의 근성 때문이고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네. 내게 오면 이 문제에 대해 더 말해주마. 내가 깨울 때까지 아버님이 주무시기만 하면 너는 영원히 아버지 수입의 반을 차지하고 내 형의 사랑을 받으며 살 것이다. 에드거로부터. 음모로구나. 내가 깨울 때까지 아버님이 주무시기만 하면 너는 영원히 아버지 수입의 반을 차지한다고? 내 아들 에드거가 그에게 이런 글을 쓸 손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품을 마음과 머리가 있었단 말인가? 언제 이 편지를 받았느냐? 누가 가지고 왔느냐? 에드먼드, 누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거기에 계략이 있는 듯한데 제 방 창을 통해 던져져 있었습니다. 글로스터, 내 형의 필체 맞지? 에드먼드, 내용이 좋으면 형의 필체라고 맹세라도 하겠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 형의 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글로스터, 그놈의 필체다. 에드먼드, 형님 필체이기는 하지만 편지 내용이 형님의 본심은 아니길 바랍니다. 글로스터, 이런 일에 대해서 그놈이 내게 말한 적이 있었느냐? 에드먼드,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님. 다만 아들이 장성하고 아버지가 노쇠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보호를 받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말은 종종 들었습니다. 글로스터, 아, 못된 놈, 몹쓸 놈 같으니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놈의 그런 생각이다. 흉악한 놈, 가증스럽고 짐승 같은 불효자 같으니, 아니 짐승만도 못한 놈, 가서 그놈을 찾아와라. 그놈을 체포하겠다. 가증스러운 악당, 그놈은 어디 있느냐? 에드먼드, 저도 잘 모릅니다, 아버님. 형님의 의도를 보여줄 보다 명백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아버님께서 형님에 대한 노여움을 잠시 미루시는 게 옳을 듯 합니다. 만일 아버님께서 형님의 뜻을 오해하시고 과격한 조치를 취하시면 아버님 자신의 명예에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되고 형님의 효심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아버님에 대한 저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이 편지를 썼을 뿐 다른 위험한 의도는 없었을 거라는데 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글로스터, 그리 생각하느냐? 에드먼드, 아버님께서 좋다고 판단하시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누는 걸 들으실 수 있는 곳에 계시다 직접 귀로 듣고 확인하여 만족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글로스터, 그 애가 그렇게 잔인 무도할 리가 없는데. 에드먼드, 분명 아닐 겁니다. 글로스터, 그렇게 극진하게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사랑하는 아비에게 천지신명이시여 에드먼드야 내 형을 찾아와라. 내 대신 그놈을 떠받아오. 지혜를 짜내어 일을 강구해봐라.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위고 재산이고 다 걸겠다. 에드먼드, 아버님 당장 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수단껏 알아보고 아버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로스터, 최근에 일식과 월식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였어. 자연 철학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인간 세상은 고초를 겪게 된다. 사랑은 식고 우정은 깨지고 형제는 갈라선다. 도시에서는 폭동이, 시골에서는 불화가, 궁중에서는 역모가 일어난다. 부자간의 인연도 끊어진다. 우리 집안의 이 못된 놈도 바로 이런 전조로 생긴 것. 아들이 아비를 배반한 것이다. 국왕폐하도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어 아비가 자식을 저버린 거다.
우리는 아주 좋은 세상을 보고 살았으나 음모, 허위, 배신, 기타 온갖 파괴적인 무질서가 소란스럽게 무덤까지 우리를 따라온다. 이 못된 놈을 찾아내라, 에드먼드야. 내겐 손에 될 게 없을 것이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라. 고귀하고 충직한 켄트공이 추방당하다니 그의 죄라고는 정직한 것뿐인데 정말 해괴한 일이지. 퇴장. 에드먼드.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인가. 우리 자신의 행동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당하는 재난을 해, 달, 별들의 탓으로 돌리니 마치 악한이 되는 것도 필연의 결과이고 바보가 되는 것도 천체의 탓이며 불안당, 도둑, 배신자가 되는 것도 어떤 항성이 지배한 탓이며 술 주정꾼, 거짓말쟁이, 오입쟁이가 되는 것도 항성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야. 결국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다 하늘의 뜻에 의한 게 되지. 자신의 음탕한 기질을 별들의 탓으로 돌리다니 호색하네. 참으로 대단한 책임 회피구나. 우리 아버지는 용자리 때 어머니와 몸을 섞어 난 큰 곰자리 아래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나는 기질이 난폭하고 음탕한 거고. 치, 내가 부정하게 잉태될 때 하늘의 순결한 처녀 자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해도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에드거 형이. 에드거 등장. 때마침 오시는군. 옛 희극의 결말처럼. 베들럼에 미친 거지 톰처럼 한숨 지으며 아주 우울한 척하자. 아, 근래의 일식월식은 이런 불화의 전조였구나. 파솔라미. 에드거. 아니, 에드먼드야.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에드먼드. 형님, 이 일식과 월식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일전에 읽었던 예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드거. 그런 것에 빠져있냐? 에드먼드. 장담하건대 그가 써놓은 예언들이 불행하게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사이의 천륜의 어긋난 불화, 죽음, 기근, 오랜 우호 관계의 파괴, 나라의 분열, 국왕과 귀족들에 대한 협박과 중상, 불필요한 의심, 친구들의 추방, 군대의 해산, 이혼 등등 말입니다. 에드거. 도대체 언제부터 점성학도가 되었느냐? 에드먼드.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언제 뵈셨어요? 에드거. 어젯밤에 뵈었는데. 에드먼드. 아버님과 말씀을 나누셨어요? 에드거. 그래,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지. 에드먼드. 좋게 헤어지셨나요? 말이나 표정에 불쾌해하시는 기미는 없으셨어요? 에드거. 아니, 전혀. 에드먼드. 아버님을 화나게 하신 게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발 아버님의 노여움이 누그러질 때까지 잠시 동안 아버님 앞에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아버님이 너무 노하셔서 형님에게 해를 가하고도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에드거. 어떤 못된 놈이 나를 모함했구나. 에드먼드. 저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노기가 수그러들 때까지 제발 꾹 참고 계세요. 그리고 제 말대로 제 방으로 가 계시면 적절한 기회에 아버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어서 가세요. 여기 열쇠예요. 밖에 나가시려거든 무장하고 나가세요. 에드거. 무장을 하라고? 에드먼드. 형님, 최선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형님에게 호의를 품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보고 들은 대로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진상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약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서 가세요. 에드거. 곧 소식 주겠느냐? 에드먼드. 이번 일에서 성심껏 형님을 도울게요. 에드거 퇴장. 잘 속는 아버지의 그 천성이 남에게 해를 끼칠 줄 몰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고결한 형. 그들의 바보 같은 정직한 성품 덕에 내 계획이 쉽게 먹히는구나. 이제 계획은 다 짜졌다. 태생으로 안 되면 기지를 써서라도 땅을 차지하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퇴장. 제3장. 올버니 공작의 궁에 있는 방. 거너릴과 집사 오즈월드 등장. 거너릴. 바보 광대를 꾸짖었다고 아버님이 내 신하를 때리셨다고? 오즈월드. 네, 마님.
건어릴. 밤낮으로 날 괴롭히는구나. 시시각각 역겨운 행동을 해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아버님 기사들은 점점 소란을 피우고 아버님도 사소한 일로도 우리를 야단치신다. 사냥해서 돌아와도 아버지와 얘기하지 않을 테다. 아프다고 해라. 너도 전보다 소홀히 대접하는 게 좋겠다. 그 책임은 내가 지마. 오즈월드. 오십니다, 마님. 폐하 소리가 들립니다. 무대 안에서 뿔 나팔 소리. 건어릴. 지쳐서 소홀히 대하는 척 해라. 너도 내 동료들도 그걸 공공연하게 문제 삼고 싶으니까. 만일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동생네로 가시라지. 그 애도 나처럼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성품이라는 걸 내 잘 알지. 한심한 늙은이, 자기가 내어준 권력을 계속 행사하려 하다니. 정말 나이들은 멍청이들은 다시 어린애가 된다니까. 그러니 늙은이가 잘못을 하면 그냥 달래기만 할 게 아니라 제재도 해야 해. 내 말 명심해라. 오즈월드. 네, 마님. 건어릴. 아버지 기사들에게도 다들 더 차갑게 대하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든 상관 말고 동료들에게도 그리 일러도 이번 일들을 빌미로 말할 기회를 잡고 싶고 그리 할 테니 당장 동생에게 편지 써서 나와 똑같이 행동하라고 해야겠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라. 모두 퇴장. 제4장. 같은 장소의 홀. 변장한 켄트 등장. 켄트. 이제 다른 말투를 빌려와서 내 말투를 바꾸기만 하면 나의 좋은 의도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내 진짜 모습을 바꾸기까지 했지. 추방당한 켄트여. 잡히면 죽는다고 선고받은 곳에서 만일 그대가 주군을 모실 수 있다면 부디 그렇게 되기를. 그대가 사모하는 그분께서도 내 노고를 다 알아주실 것이다. 무대 안에서 뿔 나팔 소리, 리어, 기사와 시종들 등장. 리어. 당장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가서 준비해라. 시종 한 명 퇴장. 아니, 넌 뭐냐? 켄트. 인간이옵니다, 폐하. 리어. 뭐 하는 놈이냐? 과인에게 뭘 원하느냐? 켄트. 소인은 제 행생 못지 않은 자로 소인을 믿어주시는 분을 성심껏 섬기고 정직한 분을 경외하고 현명하고 말이 없는 분과 대화하고 판단하기를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싸우며 생선은 먹지 않는 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어. 너 대체 뭐냐? 켄트. 아주 정직하고 국왕폐하 못지않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리어. 왕이 왕치고 가난한 만큼 내가 백성으로서 가난하다면 넌 과연 가난한 놈이지. 원하는 게 뭐냐? 켄트. 모시고 싶습니다. 리어. 누구를 모시겠다는 거냐? 켄트. 폐하를 모시고 싶습니다. 리어. 날 아느냐? 켄트. 모르옵니다. 하지만 폐하의 용모에는 소인이 기꺼이 주군이라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리어. 그게 뭐냐? 켄트. 위험이옵니다. 리어. 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켄트. 정직한 비밀을 지키고 말을 타고 달리기를 하고 복잡한 이야기하는 도중에 망치지만 간단한 전언은 간결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기에 적당한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소인의 장기는 성실함이옵니다. 리어. 몇 살이나 되었느냐? 켄트. 노래를 부른다고 여자를 사랑할 만큼 젊지도 않고 여자라면 무조건 좋아할 만큼 늙지도 않았습니다. 소인은 등에 48회를 지고 있습니다. 리어. 따라와라. 내 시중을 들거라. 저녁 식사 후에도 싫어지지 않으면 당분간 쫓아내지 않으마. 저녁. 여봐라. 저녁을 대령해라. 이 녀석 어디 있지? 내 바보광대. 가서 내 바보광대를 이리 데려오너라. 시종 한 명 퇴장. 오즈월드 등장. 너 내 이놈. 내 딸 어디 있느냐? 오즈월드. 황공하오나. 리어. 저놈이 뭐라는 게냐? 저 멍청이를 다시 데려와라. 기사 한 명 퇴장. 내 바보 광대는 어디 있지? 응? 온 세상이 잠든 것 같군. 기사 다시 등장. 어찌 됐냐? 그 개 자식은 어디 있느냐? 기사. 폐하. 그자 말이 따님은 몸이
편치 않다고 하옵니다. 리어. 그 종놈은 내가 불렀는데 어찌 오지 않았느냐. 기사. 폐하, 그자는 아주 무례한 태도로 오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리어. 오고 싶지 않다고? 기사. 폐하,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사오나 소인이 판단하기에 폐하를 모시는 데 있어서 예전같이 의식 절차에 수반된 애정이 없어진 듯하옵니다. 공장님과 따님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딸린 자들까지 모두 친절이 크게 줄어든 것 같사옵니다. 리어. 하, 그리 생각하느냐? 기사. 폐하, 소인이 잘못 생각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폐하를 소홀히 모시면 소신의 직책상 가만히 있을 수 없사옵니다. 리어. 그대는 내 생각을 상기시켰을 뿐이다. 나도 최근 몹시 소홀히 대접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것을 나는 의도적인 행동이나 목적이 있는 불친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소한 일로 의심하는 나의 까다로운 성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좀 더 알아보마. 그런데 내 바보 광대는 어디 있느냐? 최근 이틀 동안 그놈을 보지 못했다. 기사. 폐하, 막내 공주님께서 프랑스로 가신 뒤부터 바보 광대는 몹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리어. 그 얘긴 그만두어라. 나도 다 눈치채고 있으니 가서 딸에게 내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전해라. 시종 한 명 퇴장. 넌 가서 바보 광대를 이리 불러오너라. 시종 한 명 퇴장. 오즈월드 다시 등장. 아, 내 이놈, 너 이리 오너라. 이놈아, 내가 누구냐? 오즈월드. 제 주인마님의 아버님이십니다. 리어. 주인마님의 아버님. 이 천하의 못된 놈, 갈보가 낳은 개 자식, 이 종놈, 이 똥개 같은 놈. 오즈월드. 황공하오나 소인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리어. 내 놈이 감히 나를 마주봐? 이 불안당 같은 놈이. 그를 때린다. 오즈월드. 맞고 있지 않겠습니다, 폐하. 켄트. 넘어지지 않나 보자, 이 축구나 할 상놈.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리어. 이복에 고맙네.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 널 총애해 주마. 켄트. 이놈, 일어나 꺼져. 내 놈에게 위아래를 가르쳐 줄 테다. 꺼져. 꺼지라고. 한 번 더 대자로 뻗고 싶으면 꿈을 거려라. 아니면 꺼져. 어서. 내 놈도 생각이 있는 놈이냐? 오즈월드 퇴장. 그렇지. 리어. 거참 친절한 자이군. 고맙다. 여기 내 보수의 계약금을 주마. 켄트에게 돈을 준다. 바보 광대 등장. 바보 광대. 나도 저 사람 고용할래요. 자, 내 꽃갈 받아. 켄트에게 꽃갈을 준다. 리어. 이런 야근 녀석 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보 광대. 이봐, 그대는 내 꽃갈 쓰는 게 좋겠어. 켄트. 왜 바보 광대야? 바보 광대. 왜냐고? 인기가 없어진 사람 편을 드니까 그렇지. 바람 부는 방향대로 미소 짓지 못하면 곧 감기 걸릴걸? 자, 고깔 받아. 글쎄,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두 딸을 내쫓고 셋째 딸에게는 축복을 내렸거든. 이 사람을 따라다니려면 내 고깔을 써야 할걸? 근데 아저씨, 내게도 고깔 2개 하고 딸 둘이 있으면 좋겠어. 리어. 이놈 왜? 바보 광대. 그들에게 내 재산을 다 줘버려도 내 고깔만은 남겨주고 싶으니까. 이건 내 거야. 당신 딸들에게 다른 거 달라고 해. 리어. 조심해라 이놈. 회초리 맞는다. 바보 광대. 진실은 계집을 쫓겨나는 게 신세야. 마님의 안캐는 벽난로 옆에서 냄새를 피우는데 진실은 회초리 맞고 쫓겨나지. 리어. 쓰디쓴 말이구나. 바보 광대. 이봐요. 명언 하나 가르쳐 줄까요? 리어. 그래라. 바보 광대. 잘 들어봐 아저씨. 가진 것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진 것 다 빌려주지 말고 말을 탈 수 있는데 걷지 말고 배운 것 다 믿지 말고 가진 것 다 한판에 걸지 말고 술과 계집질을 끊고 집 안에만 있으면 그대 가진 돈 열의 2배보다 훨씬 불어나리. 켄트. 아무 소용도 없는 소리네. 이 바보 광대야? 바보 광대. 그럼 내 말은
보수받지 못한 변호사의 변론꼴이네. 하긴 아저씨도 그 대가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 아무것 아닌 것도 어떻게 못 써먹나 아저씨? 리어. 그게 안 되지 이놈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바보 광대. 켄트에게. 제발 저 사람에게 말 좀 해줘요. 그의 토지 소장료도 그렇게 되었다고. 바보 광대 말은 도통 믿지 않으니까. 리어. 독설적인 바보 광대군. 바보 광대. 이봐요. 당신이 독설적인 바보 광대와 달콤한 바보 광대의 차이를 알기나 해? 리어. 모른다 이놈. 가르쳐 다오. 바보 광대. 그대에게 영토를 주어 버리라고 충고했던 사람을 여기 내 옆에 데려다 놓고 그대가 그의 역 대신 해봐. 달콤한 바보강대와 독설적인 바보강대 모습이 바로 나타날 테니 알록달록 고가롯 바보강대는 여기 자신을 가리킨다. 다른 바보강대는 거기 리어를 가리킨다. 리어. 이놈아 내가 바보라는 거냐? 바보강대. 다른 직함은 다 주워버렸으니 갖고 태어난 것뿐이잖아? 켄트. 이놈은 단순한 바보강대는 아니옵니다, 폐하. 바보강대. 정말 그래. 잘난 양반들이 내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 내가 독점하려 해도 그들이 한몫하고 싶어 한다니까. 만나님들도 나 혼자 바보강대 짓을 하게 내버려 두질 않고 가로채 가버려. 아저씨, 달걀 하나만 주면 왕관 2개 만들어 줄게. 리어. 무슨 왕관이 2개나 되냐? 바보강대. 자, 달걀 가운데를 잘라서 속을 먹고 나면 달걀관 2개가 되잖아. 아저씨가 자기 왕관 한가운데를 쪼개서 양쪽 다 주워버렸을 때 아저씨는 나귀를 등에 지고 땅 위를 걸은 셈이지. 황금 왕관을 주워버렸을 때 아저씨 그 대머리 관 속에는 지혜라고는 없었던 거야.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바보 강대답게 솔직히 말하면 그걸 처음 깨달은 사람은 회초리질을 당해야 해. 지혜 있는 사람들 바보 강대 되니 금년만큼 바보 강대 시세 없는 해 없다네. 자기네 지혜 다 달았다는 걸 모르니 그들 하는 짓 어리석기만 하네. 리어. 이놈 너 언제부터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느냐? 바보 강대. 아저씨가 딸들을 엄마로 삼았을 때부터 연습했지. 아저씨가 딸들에게 회초리를 쥐어주고 바지를 내렸잖아. 그때 그들은 갑자기 기뻐서 울었고 나는 슬퍼서 노래 불렀네. 아이가 된 왕이 깍꿍놀이하며 바보들 틈에 끼니. 제발 아저씨 이 바보강대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줄 선생님 좀 붙여줘. 거짓말하는 법 좀 배우고 싶어. 리어. 이놈 거짓말하면 회초리질 한다. 바보강대. 아저씨와 아저씨 딸들은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저씨 딸들은 진실을 말하면 때리겠다고 하고 아저씨는 거짓말하면 때리겠다고 하고 또 어떨 땐 아무 말 안 한다고 때리고 정말이지 뭘 해도 바보강대 노릇보다는 낫겠어. 그래도 아저씨 신세는 되고 싶지 않아. 아저씨는 지혜를 양쪽에서 깎아 내어 가운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 저기 깎아낸 한쪽이 오네. 건어릴 등장. 리어. 웬일이냐 딸아.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근래에 너무 인상을 쓰는구나. 바보강대. 딸이 인상을 써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때 아저씨는 멋진 사람이었어. 이제 아저씨는 아무 숫자도 붙지 않은 0이야. 지금 아저씨보다는 내가 낫지. 난 바보강대라도 되지만 아저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건어리래기. 예, 입 꾹 다물고 있을게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표정이 그러라 하시니 합 빵에 질렸다고 빵 껍데기도 부드러운 부분도 다 버린 자는 궁할 때가 오리. 저 아저씨는 콩 다 털어낸 빈 콩깍지야. 리어를 가리키며. 건어릴. 아버님, 모든 게 허용된 이 바보강대뿐 아니라 아버님의 다른 무례한 수행원들도 시시각각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저속하고 참을 수 없는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님, 진작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안전한 시정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해왔는데 근래에 와서 아버님 자신의 언행을 볼 때 아버님께서 이런 일을 감쌀 뿐만 아니라 허용하심으로써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러하시다면 아버님은 비난을 면치 못하실 거고 시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의 안녕을 위해
조처하다 보면 아버님 비위를 거스를 수도 있을 텐데 이는 다른 때 같으면 부끄러운 일이나 지금은 불가피하여 세상도 현명한 처사라고 여길 것입니다. 바보광대. 아시다시피 아자씨 바위 종다리가 뻐꾸기를 너무 오래 길러 어린 뻐꾸기가 종다리의 머리를 쪼아 먹게 했네. 그리하여 촛불은 꺼지고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졌지. 으리여, 내가 내 딸이냐? 권호릴. 아버님은 지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지혜를 잘 발휘하시어 최근 아버님답지 않게 만드는 이런 기질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바보광대. 마차가 말을 끌면 바보인들 그걸 모를까? 오 아가씨 나 그대 사랑하오. 리어. 여기 누가 나를 아느냐? 이것은 리어가 아니다. 리어가 이렇게 걷는가? 이렇게 말하는가? 그의 눈은 어디 있는가? 사고 능력은 약해지고 분별력은 마비되었는가? 하 깨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내가 누군지 말해줄 자 누구냐? 바보광대. 리어의 그림자지. 리어. 나도 그걸 알고 싶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과 지성과 이성 때문에 나는 내게 딸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보광대. 아저씨를 그들은 고분고분한 아버지로 만들 거예요. 리어.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름다운 부인? 권어릴. 아버님, 이런 격식도 근래 새로이 보이시는 장난스러운 행동과 흡사한 것입니다. 부디 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연로하신 만큼 현명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은 이곳에 기사 100명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찌나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무례한지 이 궁이 그들의 태도에 물들어서 소란스러운 여인숙 같습니다. 그들의 주색잡기 때문에 이것이 고상한 궁궐이라기보다 흡사 술집이나 매춘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창피스러운 일은 당장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요청드린 대로 수행원의 수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요청드린 바를 시행하여 자신들과 아버님을 잘 알고 아버님 연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남겨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시커먼 악마 같은 것들. 말 한 장을 얹어라. 내 수행원들을 불러 모아라. 불효 막심한 사생아 같으니 널 귀찮게 하지 않겠다. 내겐 딸이 또 하나 있다. 권어릴. 아버님은 제 사람들을 때리시고 아버님의 무례한 오합지졸들은 상전을 하인 취급하옵니다. 올번이 등장. 리어. 뒤늦은 후회의 비통하며 아 공작 왔는가? 이건 그대 뜻인가? 말해봐라. 공작 내 말을 준비해라. 배은 망덕한 것 목석 같은 악마. 내년이 자식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바다 괴물보다도 더 무섭구나. 올번이.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리어. 권어릴에게. 구역질 나는 솔개 같은 년 거짓말 마라. 내 수행원들은 엄선한 자들로 신화된 자의 의무를 잘 알고 자신의 명예를 무엇보다 엄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 지극히 작은 허물이여 어찌하여 코딜리어에게서는 그리 추하게 보였느냐. 그것이 내 본성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잡아떼어 내 가슴에서 애정을 모조리 뽑아내고 미움만 심어 놓았다. 아 리어 리어 리어여. 어리석음을 불러들이고 귀중한 분별력은 쫓아버린 이 머리통을 부숴버려라.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 얘들아 가자 가. 켄트와 기사들 퇴장. 올버니. 폐하께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화가 나셨는지 모르오니 소시는 무고합니다. 리어. 그럴지도 모르지 공자. 들으소서. 자연의 여신이시여 들으소서. 여신이시여 들으소서. 만일 이 인간에게 애를 낳게 하시려거든 그 뜻을 보류해 주소서. 저 년의 자궁 속에 불임을 불어넣어 주소서. 저 년의 생식기관을 말려버리시고 저 년의 몸으로부터는 저 년을 명예롭게 할 자식이 절대 태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애를 낳아야 한다면 그 자식을 원수로 만들어서 성장하여 저 년에게 가혹한 폐륜의 고통이 되게 하소서. 젊은 저 년에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하시고 떨어지는 눈물로 얼굴에 골이 지게 하시며 엄마로서의 모든 노고와 기쁨이 조소와 멸시가 되어 배은망덕한 자식을 두는 것이 독사의 이빨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하소서. 가자, 가! 퇴장. 올버니.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건어릴. 일에 대해서 더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노만기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성질 부리게 내버려 두세요. 리어 다시 등장. 리어. 무엇이 단번에 50명을 겨우 2주일 만에. 올버니. 무슨 일이십니까 폐하? 리어. 네 말해주마. 건어릴에게 내게 사내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힘이 있고 내년 때문에 이 뜨거운 눈물을 어쩔 수 없이 흘리다니 부끄럽구나. 돌풍과 안개가 내 년에게 쏟아져라. 아비의 저주가 만든 불치의 상처가 내 오관을 꿰뚫어 버려라. 늙고 어리석은 두 누나, 이 일로 다시 눈물을 흘리면 널 뽑아내서 내가 흘리는 눈물과 함께 진흙 반죽이나 하겠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하, 마음대로 해라. 내게는 딸이 또 하나 있다. 분명 그 애는 친절하고 편안한 성격이라 내 년이 한 짓을 들으면 손톱으로 이리 같은 내 얼굴 가죽을 벗겨 놓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벗어졌다고 생각하는 권위를 되찾고 말 테니 두고 봐라. 퇴장. 건어리, 저거 보셨어요? 올버니. 건어릴,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편파적일 수는 없어. 건어리. 제발 잠자코 계세요. 여봐라. 오즈월드 여봐라. 바보강대에게. 바보강대가 아니라 악당이라고 해야 할 이놈. 내 주인을 쫓아가거라. 바보강대. 아저씨, 리어 아저씨, 잠깐만요. 바보강대도 데려가요. 여우를 잡으면 그 여우도 여우 같은 딸도 반드시 교살시켜야지. 내 모자를 팔아 교수형 올가미를 사게 되면 이렇게 바보강대는 따라간다네. 퇴장. 건어릴. 아버지는 충동질 당한 거예요. 기사 100명이라니. 완전 무장한 기사를 100명씩이나 거느리는 것은 안전한 정치적 처사죠. 그래요. 망상이 떠오를 때마다 어떤 소문을 듣거나 공상이 떠오르거나 불평,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힘을 믿고 자신의 망령된 생각대로 하고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거예요. 여봐라 오즈월드. 올버니. 글쎄 너무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어. 건어릴. 그게 과신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늘 두려워하기보다는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한 말을 동생에게 썼어요. 그 부당성을 알려주었는데도 동생이 아버님과 기사 100명을 부양한다면. 오즈월드 다시 등장. 어찌 됐냐 오즈월드? 그래 동생에게 보낼 편지는 썼느냐? 오즈월드. 네 마님. 건어릴. 몇 명 데리고 말을 타고 가거라. 내가 특히 걱정하는 점을 동생에게 잘 전해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를 덧붙여서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더욱 신빙성 있게 해라. 어서 떠나라. 그리고 서둘러 돌아오너라. 오즈월드 퇴장. 아니 날이. 당신의 인자하고 점잖은 태도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미안하지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인자함 때문에 당신은 칭찬보다는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고 훨씬 더 비난받고 있어요. 올버니. 당신이 얼마나 앞날을 잘 내다보는지 모르나 잘 하려다 오히려 잘된 일을 망치는 경우도 많소. 건어릴. 아니 그렇다면. 올버니. 좋소 좋아. 어디 두고 봅시다. 제5장. 올버니 공작 저택 앞에 있는 뜰. 리어, 켄트, 바보 광대 등장. 리어. 이 서찰을 가지고 너 먼저 글로스터로 가거라. 내 딸이 서찰을 읽고 묻는 것 외에는 내가 아는 걸 딸에게 말하지 마라. 부지런히 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당도할 것이다. 켄트. 폐하, 서찰을 전하기 전에는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퇴장. 바보광대. 만일 사람의 뇌가 발 뒤꿈치에 있다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지 않을까? 리어. 그렇지 이 녀석아. 바보광대. 아저씨는 걱정 마. 아저씨 지혜는 슬리퍼를 신고 다닐 필요가 없을 테니까. 리어. 하하하. 바보광대. 다른 딸도 제 천성대로 아저씨를 대하는 걸 보게 될걸? 왜냐하면 능금이 사과와 같듯이 그 딸도 이 딸과 같거든. 나도 알만한 건 다 안다니까. 리어. 이놈 뭘 알만한데. 바보광대. 돌 능금 맛이 돌 능금 맛이듯
그 딸도 이 딸과 같을 거라는 거. 아자씨, 왜 사람 코가 얼굴 한가운데 있는지 알아? 리어, 모른다. 바보강대, 코 양쪽에 눈을 붙여 누워서 냄새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알아내라고. 리어, 그 애한테는 내가 잘못했다. 바보강대, 귤이 껍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리어, 몰라. 바보강대, 나도 몰라. 그렇지만 달팽이가 집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알지. 리어, 왜 그러는데? 바보강대, 그건 제 머리를 넣기 위해서야. 집을 딸에게 줘버리고 뿔을 숨길 곳도 없는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리어, 아비의 정 따위는 잊을 테다. 그렇게 자애로운 아비였건만 말은 준비되었느냐? 바보강대, 아저씨의 당나귀 바보들이 준비하러 갔어. 북두칠성에 별이 7개 밖에 안 되는 딱 맞는 이유가 있지. 리어, 8개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강대, 아, 맞아. 아저씨는 훌륭한 바보강대가 되겠는걸? 리어, 강제로라도 다시 빼앗아야지. 배은망덕한 괴물 같은 년. 바보강대, 아저씨가 내 바보광대면 아저씨 때도 되기 전에 늙어버린 벌로 두들겨 패줬을 거야. 리어, 어째서? 바보강대, 지혜로워질 때까지는 늙어서는 안 되거든? 리어, 아, 날 미치게 하지 마소서. 제발 자비로운 하늘이시여, 내 정신이 온전하게 해주소서. 난 미치고 싶지 않다. 수행기사 등장. 어찌 되었느냐? 말은 준비되었느냐? 기사, 준비되었습니다, 폐하. 리어, 이놈 가자. 바보강대, 지금은 수처녀로 떠나는 날 비웃는 여자도 오래 수처녀일 수는 없으리. 그것이 잘려 짧아지지 않는 한. 퇴장.